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8월 5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더운데 밤에는 살짝 선선해진 것 같아요. 다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날씨가 많이 풀릴 수가 있으니까 늘 힘내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0.1%의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무려 1.1%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두 개의 시장을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왔고 또 큰 변동성 없이 장 마감할 때까지 좋은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금 쉬어갔고 반대로 네이버하고 삼성 SDI 지수 대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LMF까지 조금 전에 코스피의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내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정말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을 정리해보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했고 지수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코스피 코스닥 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게임주들도 소폭의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 코스피는 대체적으로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의 큰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을 보시면 조금 전 코스피보다 소폭의 거래 대금이 더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코스피보다는 오늘 코스닥 쪽에서 상당히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고 또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시장을 가리지 않고 코스피하고 코스닥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순매도로 보여주었고 기관이 여전히 순매수로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던 삼성 SDI 역시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많은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자회사의 상장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소폭 순매도가 나왔고 오랜만에 현대차의 흐름을 살펴보면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수급을 보더라도 확실히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 SDI, 네이버, 삼성전기,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은 네이버만 제외하고 다 삼성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삼성 SDI, 네이버, LNF, SK하이닉스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자, 오늘 12시 기준으로 환율을 보시면 지금 1142원을 가리키고 있고 어제에 비해서 또 소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말 고점 대비 조금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의 하락세를 봤을 때는 그래도 고점에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무려 이틀 동안 1조 5천억의 큰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율을 봤을 때는 국내 시장이 안정화를 찾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은 추세에서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다른 시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중국 증시가 크게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 때문에 국내도 중국 증시와 함께 지난 7월달에 큰 약세를 보였었고 무려 9개월 만에 종합주가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중국 지수가 조금씩 반등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7월 말에 이렇게 크게 하락세를 보여주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중국 내에서 기업 규제가 확대되고 있고 또 미중 갈등으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으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7월 말에 중국 증시가 크게 하락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국내 시장을 바라본다면 지금 환율도 크게 하락세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딱히 8월달에 어떤 모멘텀이 있거나 국내 시장을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는 시점은 아니잖아요.
때문에 어쩌면 지난 7월달을 보면서 기업 규제와 미중 갈등 리스크가 있는 이 중국 시장 내에 있는 외국인 자금들이 어쩌면 국내 시장으로 이렇게 옮겨왔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기분 상하는 것이 내가 손쓸 방법 없이 주가가 하락할 때 그런 경우가 가장 화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데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배임 횡령 기사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블록딜 이슈 그리고 잦은 시비 발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한두 번쯤은 감내할 수 있어도 우리가 전체적인 그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들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옮겨왔을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어디까지나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실이라면 앞으로도 국내 시장의 외국인들 자금들이 조금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특히 외국인들은 중소형주보다는 대체적으로 대형주들을 많이 매수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진다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조금의 관심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 내에서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다, 이런 중국 내에서 비판 기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중국 내에 있는 게임주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게임주들까지 굉장히 큰 폭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몇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며칠 전에 펄어비스 주가도 보시면 하루 만에 6% 이상의 큰 급락이 나왔었고, 확실히 7월 말부터 주가 흐름 자체가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도 마찬가지죠. 카카오게임즈도 지난달 말부터 이렇게 조금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물론 그동안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되돌림도 같이 발생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되돌림뿐만 아니라 최근에 중국 내에서 게임은 정신적 아편과 같다, 이런 기사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들 때문에 최근에 게임주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구분을 해서 봐야 되거든요. 정말 이 내용이 중국 정부에서 나온 내용인지 아니면 단지 한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인지, 이런 점들을 좀 구분지어서 봐야 되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게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라고 보여지고, 정말로 이게 한 언론사의 의견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중국 정부의 의도가 아니라면 저는 오히려 지금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어쩌면 게임주에 대해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공식 입장이라면 분명히 후속 조치가 나올 텐데, 만약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단지 한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였다면 어떤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게임주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과 함께 게임주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되었는데,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아니면 한 언론사 입장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세워보시고요, 구분을 지어서 한번 결정을 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이면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죠. 그래서 공모주 청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내일 매수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신규 상장주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탄탄하다고 하더라도 정말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내가 최소한 계획했던 비중만큼은 들고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며칠간의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매수 시점을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일 따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따상이 나왔다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또 반대로 혹시나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기회라고 생각해서 빠르게 매수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며칠간의 흐름을 지켜보신 뒤에 매수 계획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가 조금씩 주가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간헐적으로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되는지, 그리고 물타기 해도 되는지,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는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는 구간, 혹은 최근처럼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관심을 갖는데, 이렇게 주가가 길게 횡보하는 구간, 지루한 구간이죠.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내가 사면 하락하고 내가 매도하면 올라간다, 이런 말들을 되뇌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흐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항상 던지는 구간은 이런 지루한 구간에서 던지고, 또 매수하는 구간은 이렇게 강하게 급등이 나오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대형주들, 그리고 우리가 업황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있다면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구간들, 최근에는 8만원 이탈했을 때 그때가 정말 좋은 매수 기회였죠. 항상 이런 구간들을 매수 기회로 잡아보시고 오히려 지난 1월달처럼 크게 급등이 나오는 구간, 이런 구간을 매수하는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서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구간이 매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반도체 업황과 함께 조금은 긴 시간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 구간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과 의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중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다이소 종목이라고 하죠. 보유한 종목이 30개, 그리고 40개. 이렇게 종목들을 다양하게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리고 종목들을 살펴보면 같은 업종 내에서 매수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현대차하고 기아, 그리고 철강주라면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그리고 동국제강,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분산 투자의 취지는 그렇게 종목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업종을 다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강주를 매수하시고 싶다면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동국제강, 이렇게 세 종목을 모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철강주 내에서 정말 돋보이는 종목, 예를 들어 포스코를 매수했다면 나머지 자금들은 다른 업종들을 매수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적절한 분산 투자의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다변화시키는 것은 좋지만 항상 다변화시킬 때는 이 업종을 달리해서 내가 반도체 종목을 매수했다면 다른 자금은 자동차, 그리고 철강, 또 인터넷, 이렇게 업종들을 다변화시키는 것이 정말 진정한 분산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업종 내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웬만해서는 주가는 업종별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반도체 기업이지만 사업의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쪽이고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가전, 모바일, 그리고 다양한 사업 범위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모두 매수할 수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사업 범위가 비슷하다면 저는 웬만해서는 다른 업종을 매수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 참 8월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